챔피언스 리그 8강전 팀이 결정이 됐습니다. 부럽게도 첼시가 8강에 진출을 했고요. 잉글랜드에서 3팀 맨시티, 리버풀, 첼시가 올라가게 됐습니다. 스페인에선 레알 마드리드가 겨우 체면 7회를 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떨어진 거죠. 그리고 독일에서 도르트문트와 뮌헨이 올라갔습니다. 도르트문트는 토트넘이 챔스에 없으니까 승승장구하네요. 네. 홀란드 선수 때문이겠죠. 프랑스에서는 포체티노 감독이 있는 파리 생제르맹이 올라갔고, 이번 복병은 유벤투스를 꺾고 올라온 FC 포르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로파 리그도 8강이 곧 결정이 됩니다. 특별한 이변이 없는 상황이고 메뉴와 AC 밀란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트넘은 자그레브를 상대하기 위해 크로아티아 원정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번 금요일 새벽 3시 이 경기는 확실히 손흥민이 출전하지 않습니다. 손흥민은 원정 동행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의 부상이 다행히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되면서 잘 쉬면 다시 출전이 가능한 상황이긴 합니다. 손흥민이 쉬는 동안 토트넘은 그래도 천만 다행 스케줄을 맞이했습니다. 갑자기 지난해의 악몽이 떠오르는데요. 2019-2020 시즌 2월 토트넘은 다시 승점을 쌓으면서 탑4 진입 청신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케인은 부상으로 이미 이탈한 상황이었고 손흥민이 큰 책임감을 갖게 되면서 순항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스톤빌라전에서 부상을 당하고 경기 후 검사 결과 팔 골절상인 걸 알게 되고 팬들이 충격을 받았었죠. 잘 나가던 토트넘은 손흥민이 없게 되자 첼시, 울버햄튼, 번리와의 리그전에서 1무 2패를 기록했고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도 깔끔하게 패배했습니다. 승점을 쌓기는커녕 나락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자 리그를 중단하면서 다행히 부상병동 토트넘은 위기를 벗어났었습니다. 지금 상황도 비슷할 뻔했어요. 손흥민이 꼭 필요한 경기에서 손흥민이 빠지니 아스날전에서 패배가 더욱 커 보였고 손흥민 부상으로 인해서 남은 일정에서도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될 뻔했는데 타이밍 절묘하게 아스톤빌라만 넘긴다면 2주간의 휴식 후에 다시 경기가 시작되다 보니 토트넘의 데미지는 크지 않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무리뉴 감독이 손흥민이 일본에서 A매치 치르는 걸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손흥민은 이참에 3주를 쉬게 되면서 재충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이 빠진 한일전이라는 게 매우 싱거운 A매치가 되어버렸지만 선수들 점검 차원이라는 거 말고 아무 이득도 없는 경기에 왕복 2만 킬로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건 그게 바로 혹사겠죠. 무리뉴 감독은 천명했습니다. 봅시다. 선수가 부상을 당했으면 친선 경기든 공식 경기든 뭐든 뛸 수가 없다. 손흥민이 다음 주에도 여전히 부상 중이라는 게 증명이 된다면 선수가 클럽을 위해 뛸 수 없으면 국가를 위해서도 뛸 수 없다. 해외 팬들도 국내 팬들도 손흥민이 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트넘 구단 측은 손흥민을 위해서 경기를 뛰게 하지 않고 쉬게 하는데 한국 축구협회는 나라를 위해서 손흥민을 뛰게 하려고 한다면 이게 뭐냐고요. 정말 나라 망신 당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무리뉴 감독은 인터뷰에서 손흥민이 언제 다시 뛰게 될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뭔가 신경전이 될 수 있는데 우선 손흥민을 아스톤빌라 원정에 명단을 넣을 듯 합니다. 지금 쉬고 있을 뿐 뛸 수도 있는 상태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손흥민의 A매치 합류 여부는 주말에 결정이 되고 그 뒤에 아스톤빌라전이 있다 보니 자칫 무리뉴 감독이 축협의 뒤통수를 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진짜 축구 모르잖아요. 아스톤빌라와의 경기에서 경기가 안 풀리고 손흥민을 투입하면 정말 달라질 것 같다고 할 때 그때 그 카드 안 쓸 수 있을까요? 이번 아스톤빌라전까지 패배해버리면 사실상 탑4 어렵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봅시다. 후반 20분까지 1대1 혹은 1점 차로 뒤지고 있을 때 에이스는 벤치에 잘 앉아있다면 20-30분만 잘 버티고 뛰어준다면 2주를 쉬게 되니까 큰 무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시나리오가 펼쳐진다면 축협은 아마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팬들이 분노하는 게 아닙니다. 축협만 분노하는 거죠. 이미 팬들은 일심동체 일본으로 떠나지 않길 바라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유럽 외의 A매치는 아예 차출 불가 선언까지 했습니다. 당연히 토트넘이 손흥민이 없어도 디나모전과 아스톤빌라전을 이길 수 있길 바라죠. 북런던 더비 때의 상황을 먼저 좀 언급하겠습니다. 먼저 전제하는 건 아스날은 토트넘보다 올 시즌 경기 수가 적었습니다. 대회 탈락을 일찌감치 한 거죠. 토트넘은 유로파리그 예선 때부터 했기 때문에 더 많은 경기를 소화했습니다. 그래서 체력 문제를 많이 거론은 하는데, 그런데 몇 경기 더 치렀다는 거지 토트넘이 너무 불리한 건 아닐 것입니다. 원래 강팀은 에이스는 많은 경기를 소화하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아스날은 토트넘을 만나기 전 그리스 원정을 떠났습니다. 비행기로만 4시간이니까 꽤 무리하는 스케줄입니다. 그곳에서 패배를 한 적도 있던 올림피아코스를 상대로 3대1로 승리를 하고 다시 런던으로 돌아와 토트넘을 상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스쿼드가 토트넘을 상대했을 때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라이트백, 레프트 윙어, 그리고 스트라이커만 바뀌었습니다. 토트넘은 홈에서 약팀을 상대하고 손흥민을 제외하면 무리하지 않는 라인업이었습니다. 수비는 3명이나 바뀌었고 호이비에르도 쉬게 했었고 베일도 쉬었었고 은돈벨레도 쉬었습니다. 이런 두 팀이 3일 만에 다시 경기를 한다면 당연히 체력적으로 토트넘이 앞서야 하겠지만 오히려 아스날이 더 압박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공격하며 결국 승리까지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몇 명을 제외하고 어쩌면 체력은 핑계일지 모릅니다. 선수들의 열정, 이기고자 하는 의지가 경기를 바꿔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뉴 감독이 최악의 전반전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자그레브전부터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뛰어야죠. 베일도 은돈벨레도 중간에 교체가 되기도 하는 것처럼 오로지 승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선수들이 기용이 되어야 합니다. 자그레브전에 전력을 다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자그레브 팀은 감독의 주중에 횡령죄가 인정되면서 감독 자리가 비게 되었습니다. 1차전을 겪어보니 골키퍼 외에는 그다지 위협적이지도 않습니다. 로테이션은 필수 사항이고 아스톤빌라전을 대비한 선수 기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도어티가 꼭 출전했으면 좋겠고요. 데이비스도 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파격적으로 은돈벨레, 베일이 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약팀한테 강하고 강팀한테 약한 느낌이니까요. 그리고 로셀소를 출전시키는 걸 추천해 봅니다. 아직 경기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경기가 진짜 마지막 연습 무대가 될 테니까요. 8강부터는 진짜 승부 예측이 어려운 강팀들만 상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의리로 이번 자그레브전 새벽 2시 50분 응원해야겠죠.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리하지 마시고요. 토트넘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승리 꼭 부탁한다. 최종적으로 손흥민의 차출 문제가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손흥민! 건강하자, 건강하자,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